예, 안녕하십니까. ERP 생산 이론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MPS를 수립하는, 계산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걸 하나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ATP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P는 Available to Promise, 그러니까 약속 가능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MPS 계산한 부분입니다. 현 재고가 1600개가 있고요. 뭐 예측량과 주문량이 향후 8주 동안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각각의 재고를 계산해 봤을 때 MPS는 2주에 2500개, 4주, 6주, 7주, 8주 각각 2500개씩의 MPS 수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MPS에 기초해서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각 주에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가능한 재고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요 밑에다가 지금부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1주에 남아있는 재고 수량이 400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간단합니다. 1주에 실제 주문 1200개 들어와서 기말 재고가 400개고 MPS도 없으니까 가능한 수량은 추가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재고 수량은 당연히 400개입니다. 이게 ATP의 개념입니다. 자, 이제 2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에는 남아있는 기말 재고가 1900개가 있습니다. 2주에.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 전에 2주에 우리가 생산하기로 한 수량이 2500개입니다. 그런데 2주에 주문받은 수량이 8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2500개에서 800개를 빼면 1700개를 추가 주문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ATP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2주에 2500개를 생산한 이후에는 3주에는 생산이 없습니다. 즉 3주에 추가적으로 주문 받을 것까지 감안해서 2주의 ATP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주부터 2주, 3주 동안에 실제 주문받은 수량이 1100개죠. 그러니까 1100개는 이 2500개 중에 1100개는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1400개만 2주에 추가로 주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3주의 ATP도 마찬가지로 2주에 의해서 커버가 되니까 요 1400개는 2주와 3주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TP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이걸로 커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4주 답이 나와버렸는데 다시 보시면 4주도 역시 2500개의 MPS 수량이 있는데 실제는 300개를 주문받았죠. 요 300개라는 건 4주와 5주입니다. 5주에 받았으니까 약속 가능한 주문 수량은 2200개. 5주도 역시 그걸로 커버가 됩니다. 6, 7, 8주는 MPS가 2500개인데 주문받은 수량이 없지요. 그러니까 추가로 주문받을 수 있는 수량은 모두 MPS랑 같은 25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MPS와 실제 주문량만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주문받을 수 있는 수량, 이거를 ATP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생산 계획 및 통제의 마지막 파트, 일정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PS에 의해서 실제 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작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우리가 일정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일정 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생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작업의 안정화 및 가동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애로 공정을 파악해서 그 공정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사이클 타임이 빨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활동을 동기화시켜야 한다. 이게 일정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는 사항인데요. 그 일정 계획 수립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특히 프로젝트 프로세스의 일정 계획 수립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는 PERT와 CPM이 있습니다.
퍼트 CPM은 뭐 원래는 따로따로 개발된 기법인데 이 두 가지 기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퍼트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각 활동의 작업 시간이 확률적으로 주어졌을 때 완료 시간을 추정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원래는 미 해군에서 그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 기법으로 약 1958년경에 처음 시작을 돼서 지금은 민간 부분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퍼트보다는 약 1년 정도 빠른데 랜드사에서 개발된 기법입니다. 완료 시간과 비용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활용된 기법입니다. 두 가지는 최근에는 거의 혼용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퍼트는 활동 시간들이 확률적으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그 마냥 확률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크게 세 가지 시간 추정치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보면 이 세 가지 시간 추정치라는 거는 보통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기서 M이라고 조그맣게 써놨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할 때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리고 좀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끝나고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늦게 끝난다. 이 세 가지 시간 수정치를 가지고 어떤 활동에 걸리는 시간을 추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런 형태의 분포를 우리가 통계학에서 베타 분포라고 하는데요. 평균 요 정도, 표준 편차가 이 정도인 분포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 시간을 가지고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예를 가지고 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떤 활동의 세 가지 시간 추정치가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5일, 정상적으로 작업했을 때는, 그리고 가장 빈도가 높을 때 보통 6일, 비관적으로 봤을 때 9일일 때 이 활동의 기대 시간, 즉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5 낙관적 시간 추정치, 그 다음에 정성에는 4를 곱하고 비관적 추정치에는 여기가 좀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 계산이 잘못됐네요. 답이. 고칩시다. 비관적 시간 추정치는 얼마요? 10이 아니라 9죠. 그럼 답도 틀렸겠네요. 5에다가 9, 14, 요거는 얼마죠? 4 더 곱하기 6, 24, 38이네요. 38 나누기 6, 그러면 6점 약 3일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걸립니다. 기대 시간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이제 CP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PM은 이거는 이제 크리티컬 패스, 주 경로를 찾는 기법을 말합니다. 프로젝트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이 CP의 정의를 잘 살펴봅시다. 프로젝트 네트워크 상에서 최초 시작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가 끝나는 완료 단계까지의 모든 경로 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로, 이게 주 경로라고 합니다. 이 주 경로가 왜 중요하냐, 프로젝트 관리하는데 전체 시간을 예상하고자 할 때 혹은 보다 정확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예를 가지고 하나 볼게요.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시작 단계가 1번이고요. A, B, C, D, E, F, G. 요 X, Y, G는 그냥 실제 활동은 없지만 선후행 관계만 나타내는 더미 활동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가상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단계에서 이 앞에 정의를 보시면 시작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끝나는 완료 단계까지의 모든 경로 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로다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죠. 그러면 시작 단계에서 완료 단계까지 하는 경로를 다 일단 찾아봐야죠. 그 경로가 뭐가 있느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6개가 있네요. 자, 1 하나 볼게요. 1, 2, 3, 7, 5, 8.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경로죠. 그럼 여기 나오는 시간들을 다 더하면 2, 5, 3 넘어가고 제로니까 2 다 더하면 12죠. 12 됩니다.
다음에 뭐 하나 더 볼까요? 1, 2, 4, 3, 5, 8 이렇게 하나 봅시다. 그러면 역시 2, 4 없고 4, 2 하면 1, 2, 4, 3, 5, 8도 10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1, 2, 3, 5, 8을 보시면 이거는 요 가운데 요로 이 경로로 딱 가는 거죠. 여기는 2, 5, 4, 2 해서 더하면 13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경로가 13이라는 요 1, 2, 3, 5, 8이 주경로가 되는 겁니다. CP라고 하죠. 전체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3이 되는 거죠.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활동 2가 이 활동이 1일 지연된다면 이제 주경로의 의미를 좀 지금부터 보시려고 하는데요. 이게 2가 아니라 1일 지연돼서 3일이 걸렸다. 그러면 전체 프로젝트는 며칠이 걸릴까요? 결론은 변화가 없습니다. 13일 걸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얘가 요랑 비교해 보시면 얘가 4일 걸려요. 그럼 얘는 요거 2일 걸려서 요거는 시간이 안 걸리니까 이 경로로 갈 때는 이틀이 걸리는데 3일이 걸리더라도 이 경로상에 영향을 끼치는 건 없죠. 그래서 주경로라는 거는 이제 다른 거 한번 봅시다. 다음에 F가 1일 지연되면 F는 이거죠. 이게 또 1일 지연됐다. 이게 4일로 바뀌었다. 그래도 전체 일정은 13일로 변화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경로는 이거로 계속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B가 1일 지연 미안합니다. B가 1일 지연돼서 만약에 6일이 걸렸다. 그러면 주경로는 A, B, D, G로 변함이 없지만 시간은 14일이 걸리죠. 그러면 이제 전체 프로젝트가 하루가 더 걸리는 거예요. 14로 하루가 더 걸리게 되니까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끼치죠. 즉 주경로라는 거는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될 활동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경로를 벗어나는 활동들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좀 지연되거나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 주경로에 있는 활동들은 A, B, D, G죠. 여기선 하루라도 늦어지게 되면 전체 공정의 일정에 막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할 때는 이 주경로에 있는 시간들을 활동들을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예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결론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경로는 1, 2, 5, 6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하나 더 봅시다. 이 주경로 이렇게 좀 뭐 이것도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 찾아보면 제가 뭐 하나 해볼까요? 1, 2, 5, 6, 1, 2, 4, 5, 6, 1, 3, 4, 5, 6 세 개밖에 없네요. 이 중에 제일 오래 걸리는 경로 찾으시면 되는데요. 요 앞 위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좀 만약에 복잡한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교재나 뭐 다른 책에 보시면 가장 빠른 시간 뭐 ES, ALS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용어가 없이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작 단계는 1단계, 완료 단계는 6단계입니다. 자, 시작 단계에서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제로죠. 예, 맞습니다. 가장 빨리 시점 제로에서 시작을 하고요. 요 활동을 하게 나면 요 2단계로 갔을 때는 2단계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은 14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4만큼 시간이 무조건 지나니까요. 그죠?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 3단계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간도 12죠. 왜냐하면 요 활동을 하는데 12만큼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요 4단계를 한번 봅시다. 이 4단계를 가장 빨리 하면 언제 할 수 있느냐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여기서 봅시다. 얘가 12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4예요. 그러면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은 16이 되죠. 16에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이 활동도 끝나야 시작이 되죠. 이쪽에서 2번에서 4번으로 오는 활동도 끝나야 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활동은 언제 끝나냐? 14에 시작해서 6만큼 걸리니까 20에 돼야 끝나요. 그럼 이것도 끝나야 되고 이것도 끝나야 되니까 이 중에 더 큰 거 20이 돼야 이걸 시작할 수 있어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은 20이에요. 그죠?
예, 다시 이제 요 5번 활동을 봅시다. 14에 시작해서 18만큼 일을 하니까 32고요. 예. 그 다음에 20에 시작해서 8만큼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28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끝나야 되니까 32에 할 수 있죠. 6번도 44에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활동이 있다면 가장 빨리. 자, 이제 반대로 요 뒤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가장 늦게 이 활동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가장 늦게. 예, 그러면 빨리 어쨌든 요 활동이 6이 44에 끝나니까 늦어도 44에는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똑같이 하는데 개념은 반대입니다. 빼면 됩니다. 요게 11을 잡아먹으니까 얘는 가장 늦게 끝날 때 32에 끝나죠. 마찬가지로 32에서 8을 빼면 24가 되고요. 32에서 18을 빼면 14가 되죠. 근데 이때는 요 24에서 6을 빼면 얼마입니까? 16이네요. 예, 16인데 이때는 14고요. 작은 숫자여야 되겠죠. 늦게 끝나려니까. 예, 그래서 14가 되고 24에서 4 빼면 20 되고 사실 주경로의 정의대로 하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1, 2, 5, 6이라는 거 이 그래프에서는 금방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가장 빨리 시작하는 시간과 가장 늦게 시작하는 시간이 같은 활동들을 단계들을 연결하면 그게 주경로가 됩니다. 예, 뭐 복잡한 개념, 좀 여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주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실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제 ERP 정보관리사 뭐 자격 시험을 보실 때는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자격 시험을 보실 때는 경로들을 다 찾아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가 주경로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강의, 생산계획 및 통제, 네 번째 강의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